본 영상의 촬영지는 개인적인 선호도가 아닌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촬영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창 가는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1호선 신창행 급행열차를 타려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까지는 일반 열차보다 운행시간이 약 30분가량 단축됩니다. 휴일에는 제일 앞뒤 칸에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에도 휴대 가능합니다. 급행열차라 제법 속도가 빠른 편이네요. 1시간쯤 달리자 어느새 수도권을 벗어나 노란 들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역에서 약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여기는 1호선 온양온천역입니다. 1호선의 가장 끝인 신창역에 바로 한정거장 전입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정차하네요. 전통 있는 온천의 도시답게 지하철역 앞 광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관광도시의 역 앞에는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여기부터 들릅니다. 무료 관광지도를 보면 이동 동선을 짜기 쉽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합니다. 시내를 통과하는데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편이네요. 내비에서 자전거 옵션을 켜면 곧바로 자전거 도로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 자전거가 꽤 유용합니다. 저 멀리 첫 번째 목적지가 보이네요. 오른쪽에 보이는 강은 곡교천입니다. 역에서 15분쯤 걸려서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지가 않네요.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이 있는 종합센터가 있고 바로 옆에는 장영실 과학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산 그린타워라는 곳인데요. 상당히 높죠? 1층에는 생태 곤충원이 있습니다. 전망대에 레스토랑도 있네요.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겨울에는 저녁 5시, 여름에는 6시까지이고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입장료는 타워만 이용 시에는 성인 500원이고 곤충원을 같이 이용 시에는 3,000원, 과학관까지 이용할 때는 5,000원입니다. 1층에 있는 곤충원과 과학관은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같이 보실만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소형 동물원도 있고요. 전망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높이가 약 130m인데 거의 아파트 40층 높이입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뻥 뚫린 360도 뷰를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바닥의 투명창 높이도 아찔하네요. 때마침 마시멜로 수확철이라 들판에 가득하네요. 타워 전망대는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가리는 게 없습니다. 이곳은 관광문화센터와 놀이터, 과학관 등이 같이 있어서 가족여행으로 하루 종일 즐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서 한층 더 올라가면 식당이 있는데요. 멋진 전망을 즐기며 식사하기에 좋았습니다. 좌석도 많지만 점심시간에는 붐빌 수 있으니 피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전망 좋은 식당을 많이 가봤지만 전망 하나만 본다면 여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메뉴는 주로 돈가스나 분식, 파스타 정도이고 가격은 1만원대입니다. 여기서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도 자전거 도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자전거 도로는 정비가 잘 안 된 곳이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자전거 길이네요. 곡교천을 따라가다 도보다리를 통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경치가 시원하네요. 물이 생각보다 맑아서 놀랐습니다. 물고기도 많았고요. 강변으로 펼쳐진 수많은 은행나무가 보이시나요?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곡교천 은행나무길입니다. 지금부터 11월 중순까지가 절정인데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황금색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바닥도 온통 황금색이네요. 아예 차 없는 길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황금색 절정을 만끽하고 계셨습니다. 총 길이가 약 2km로 길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 중에 하나로 선정된 곳입니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세 번째 목적지에 왔습니다. 자전거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현충사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현충사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와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는 곳인데요. 그 규모가 실로 대단합니다. 사당뿐 아니라 집터와 활터, 기념관 등이 있습니다. 제대로 관람하시려면 최소 1시간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입구에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망라한 곳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유물과 인간적인 면까지 엿볼 수 있는 곳이니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건물은 바로 예전 현충사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고 새로 만든 현충사는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충무문을 지나가면 온통 단풍으로 물든 멋진 정원이 나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곳이다 보니 나무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단풍놀이 하러 굳이 다른 곳을 안 가도 될 정도입니다. 이 멋진 나무는 반송이라고 하는데요. 소나무의 변종인데 마치 부채처럼 펼쳐진 모습이 웅장합니다. 약 120살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현충사는 절이 아니고 충무공에 옛 집과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1706년에 처음 지어졌고 1932년에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매년 4월 28일에 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사당으로 가는 길에는 정말 멋진 나무들이 많았는데요. 홍살문을 지나가면 드디어 현충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보는 경치가 남다른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새로 지은 현충사입니다. 사당 내부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현충사 내부뿐만 아니라 아산 시내까지 마치 품고 있듯 보입니다. 마치 죽어서도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 것 같죠? 네 번째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의 동선은 자전거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온양온천역에서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나무길을 따라 달리니 기분이 더 좋네요. 다음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데요. 도착을 하니 온통 아이보리색 건물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 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건물들이 모두 특색 있고 다르게 생겼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 외관의 색상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국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식당과 카페, 다양한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특히 지붕에는 파란색으로 칠한 돔 모양의 건물들이 많아서 지중해 마을이라고 부른다네요. 점심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주차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참고로 야간에는 거리 곳곳에 조명이 들어와서 또 다른 색다른 분위기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이한 소품과 의상샵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5번째 목적지는 자전거로 가기에는 좀 멀지만 주변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좁은 터널을 지나가니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나오네요.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명소인 것 같습니다. 작은 시냇물 건너편으로 초가집들이 쭉 서 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외암 민속마을인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입장료는 어른은 2,000원입니다. 66세는 안 내도 돼요? 그럼 2명이요.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6시고요. 작은 돌다리를 건너면 마을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마치 시간을 100년쯤은 되돌려 놓은 듯한 시골의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추수를 끝낸 논에는 허수아비들이 줄 서 있네요. 여기도 그네가 있냐? 이곳의 모든 건물은 이렇게 돌로 만든 담과 초가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그네가 정겹죠? 때마침 초가지봉을 보수하고 계셨는데요.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곳곳에 추억의 사진을 찍을 만한 포토스팟도 많았고요. 돌담 옆에 핀 꽃도 예쁘네요. 마을 뒤쪽으로 돌아가면 좀 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속 시골 마을 느낌이 너무 좋네요. 기와집은 동네 유지들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가옥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박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색다른 경험이 되겠는데요. 1.6km.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구경하면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계절 모두 좋겠지만 특히 가을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 해가 짧아서 마지막 목적지로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일몰 명소인데요. 일몰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언덕길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가을빛은 일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다행히 일몰 시간에 딱 맞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신정 호수공원입니다. 호수 위로 떨어지는 일몰이 정말 멋지네요.
호수 주변으로 멋진 카페들이 많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몰을 즐기면 정말 분위기가 좋겠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몰을 즐기고 계시네요. 주변에는 식당도 많아서 저녁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호수에는 작은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이름은 다솜다리라고 합니다. 다솜이 애틋한 사랑이라는 뜻이었네요. 다리 위에서 보는 일몰도 멋졌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마치고 온양 온천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네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온양 온천역 앞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저녁을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